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퇴직한 공무원이 차린 업체 서귀포시청이 폐기물 처리를 몰아주었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전해드렸었죠. 이런 관급공사 상당수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고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허술해 관피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청이 최근 5년 동안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 내역. 660건 가운데 65%인 420여 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됐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만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4천만 원이 넘는 공사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띕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을 공사가 아니라 용역사업으로 간주한 겁니다. 용역사업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수억짜리 사업도 여러 개로 쪼갠 뒤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양립 처리라든가 대공사는 어차피 규정에 딱 박아져 있는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5,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두 번 내지 세 번으로 쪼개게 되면은 한 업체에다가 몰아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퇴직한 공무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허술합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2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연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혀 없어 퇴직 공무원들이 직접 회사를 차리거나 중소업체에 취업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 업체는 연간 거래액이 3억 원에 불과하고 퇴직 공무원은 6급이었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좀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고 이제 충분히 퇴직한 후에도 영향력 행사할 수 있다 보면 이러한 규정은 좀 약간 이제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결국 허술한 제도와 쪼개기 발주를 이용해 관피아들이 중소업체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사륜 오토바이, 즉 ATV 대여업체도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요. 대여업체들이 불법으로 세워놓은 ATV가 인도까지 점령하자 행정기관이 단속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섬 우도. 관광객들이 도착한 선착장 주변에는 사륜 오토바이, ATV 대여업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손님을 끌겠다며 가게 앞에 ATV를 세워놓는 바람에 관광객과 주민들은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 인도를 확실히 표시를 해주고 우리 주민들이 인도 안으로 걸어오게끔 하면은 이 차량들이 올라가도 내려가도 사고 날 우려가 좀 없다는 거죠. 이에 따라 행정당국은 대여업체 앞 인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황색 차선을 그려넣었습니다. 공무원은 물론 경찰까지 투입됐지만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객이 아직 식사도 하시는데 이게 다 뭐냐고요 지금.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냐. 우리는 올려놓고 장사하면 지네는 다 꺼내놓고 장사해요. 그럼 우리만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될 수 없으니까 같이 그냥 하는데. 우도에서 영업 중인 대여업체는 모두 12곳. ATV와 오토바이는 1000여 대에 이르고 지난해 200여 명이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천진항 광장에서 소라축제 구간 한 220m 구간에 우선 주정차 정지구역을 금지구역을 지정해서 도색을 하고 행정당국은 법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당선 직후 신구범 후보의 정책 공약도 검토하겠다며 이른바 정책 당평을 선언했었죠. 하지만 막상 공약 실천 계획을 세우게 되자 이 같은 약속이 사라져 무늬만 협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도정준비위원회는 지난달 말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신구범 후보의 공약과 도민 제안 등을 검토해 123건의 정책 과제를 원희룡 도정에 제안했습니다. 외국인 면세점 인허 가권의 제주도 이항과 천원버스 정책 등 파격적인 내용들도 포함됐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정책은 아마 새도정이 들어서면서 구체적인 검토의 과정들, 공약 이행 절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검토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장단기 과제라든지
하지만 원지사가 공언했던 정책 탕평은 사라지고 인수위원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약실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검토 대상 사업을 당초 선관위에 등록한 원지사의 공약으로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신구범 전 지사는 인수위 정책 과제를 제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선거 기간 도민 사회와의 약속보다 매니페스토 평가를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의 약속 이행만을 위한 공약은 매우 협소한 것이고요. 따라서 인수위를 포함해가지고 선거 기간에 도민과 했던 약속 모두를 포괄해서 공약을 이해할 때만이 실질적으로 도민과 약속을 이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도 받아들이겠다던 약속이 채 한 달도 안 돼 깨지면서 원희룡 지사의 협치가 공연불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와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이 시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이 시장의 주택 건축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특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감사위는 주택 건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규명돼도 당시 민원인 신분인 이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 요구는 불가능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처분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지훈 시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감사 결과가 이 시장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다시 제주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에도 더위의 열기가 식지 않은 건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밤부터 12호 태풍 나크레의 간접 영향으로 남동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5에서 30mm가량의 비를 뿌리겠고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불쾌지수와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8도까지 올라 벌써부터 한낮 더위를 방불케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도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더 오르면서 이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고요. 동부 지역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성파나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섬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태풍 나클의 간접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날씨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귀포항 남동쪽 15km 해상에서 129톤급 부산선적 경해호에 선원 54살 민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민 씨가 투망 작업을 하다 선박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며 의식을 잃었다는 선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물류 지연과 물류비 상승 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정책 연구 자료를 통해 인천 항로의 여객선이 중단된 이후 화물을 선적하지 못해 2, 3일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원자재, 포장자재 등의 반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객선 요금과 물류비가 오르고 지난 5월 이후 여객선 이용객도 40% 줄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인천시와 공조해 하루빨리 인천항로 여객선을 재취항시키고 선박 금융과 선박 공유제 등을 통해 노후 여객선을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이미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한여름밤의 오카리나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제주시 산지천 분수광장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은 오늘 저녁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영화 영린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지질공원 국제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9월 3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제주 한국화협회전이 다음 달 1일까지 제주도 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며 한국화 40여 점이 전시됩니다. 제주 이주민센터는 다음 달 2일 제주시 애월읍 뉴코리아 리조트타운에서 이주 노동자와 함께하는 하룻밤 캠프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 출신 시인인 김동욱 씨가 두 번째 시집 바람이 쉬었다 가는 벤치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시집에는 한라산이 품은 이어도를 비롯해 77편의 시가 실렸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명재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84국에 2626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이미정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논란이 일고 있는 초고층 빌딩 드림타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드림타워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채택하고 다음 달 8일 행정부지사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드림타워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의회 업무 보고에서는 카지노 용도에 대한 적정성을 비롯해 교통 영향 분석과 개선 대책의 적정성, 사전 재난 영향 검토 보고서 작성과 심의의 적절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결정한 협약사항을 도지사에게 이행 권고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합니다. 또 조례를 개정해 주요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최소화 방안 제안을 비롯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주관, 그리고 갈등 조정과 중재를 위한 의견 제시와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 주관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3기 사회협약위원회 임기가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4기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은 주말 미술관 투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1회에서 2회로 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주말 미술관 투어버스는 무료고 공공미술관 관람료는 30%, 사설박물관 관람료는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